근데 전기차 중에서는 그러면 아이오닉 5와 EV6 제네시스 60이었네, 그쵸? 네, 맞습니다. GB60. 네. GB60을 선택하신 건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신 거세요?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기 자기소개 좀, 네네. 네, 저는 지금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네. 27살 음. 남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선택 옵션. 네. 일단 연식은 아마 21년식일 거고 21년식? 22년식입니다. 22년식. 네, 22년식.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구매를 했고요. 네. 그리고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GB60 네. 스탠다드. 네. 선택 옵션은 어떤 거예요? 선택 옵션은 그 파퓰러 패키지를 다 넣었고, 네. 그리고 빌트인 캠도 넣었고, 오, 다 넣으신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디지털 사이드 미러랑 이 그 시트 옵션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빌트인 캠은 근데 사실 거의 네. 대부분 잘 안 넣으시던데, 차주님이 넣으셨네요? 이 사실 네. 그 제가 옵션을 넣고 싶어서 넣었다라기보다는 네. 이게 작년 12월 달 구매했을 때 한창 그때 전기차 그 전기차 그 대란이 좀 많았어가지고 네, 맞아요. 그 딜러분께서 취소차를 잡아주셔서 아, 사실 이게 딱 제가 원하는 옵션하고 컬러는 아닌데 네. 그래도 그나마 비슷한 걸로 해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원하는 옵션은 아니었다. 네. 그러면 한번 좀 여쭤봐야죠. 어떤 거 원하는 옵션을 좀 선택하고 싶으셨는지. 사실은 네. 일단은 제네시스이다 보니까 네. 저는 직진이에요. 저희가 네, 네, 직진이에요. 직진 네네. 예. 제가 사실은 시트 옵션을 스탠다드 이 시트 옵션을 SDS2로 놓고 싶었는데 일단 그게 없었고 외관 색깔도 블랙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다. 네, 괜찮았었습니다. 뭐 디지털 사이드 미러라든지 그런 건 굳이 없어도 괜찮으셨다는 거네. 그러면. 네, 그쵸? 맞습니다. 그거는 놓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굳이.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신차를 뽑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소유 기간은 거진 한 5달 정도겠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키로수는 어떻게 되세요? 27,000km 탔습니다. 야, 5달 만에요? 네. 가능하구나. 네. 네. 계약 후 인도기가 취소차를 잡아줬다. 그러면 계약하고 나서 며칠 만에 받으신 거죠? 사실 9월 달에 계약을 했고 오래 기다리셨다 그래도. 네, 3개월 만에 받은 거긴 한데 이제 카페나 이런 거 좀 보면은 네. 카페에서는 1년 이상 넘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차주님께서는 중간에 전화가 와서 취소차가 나왔다 라고 해서 오케이 콜 하겠다 라고 이제 되신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나요? 그 전 차는 여기 이제 영상에서도 나오긴 했었는데 네. 그때는 소렌토 MQ4 하이브리드 차량 몰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신데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재작년에 찍으신 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혀 기억을 이제 못했었는데, 무튼 너무나 반갑고요. 자, 그러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사실 지금 거의 현역급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연식이 굉장히 센 걸로 기억을 좀 하는데,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타시다가 GB60을 바꾸신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은요. 이게 사실은 네. 소렌토 하이브리드 정말 좋은 차 맞습니다. 지금도 추천해 달라고 하면은 정말 추천할 만한 차긴 한데, 네. 이제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이슈 중에 하나가 엔진 오일 증가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제 차량도 그랬었어가지고 이게 사실 큰 문제는 계속 없긴 했었는데 약간 심리적으로 좀 불안감? 그쵸, 있죠. 네, 있었었고, 그리고 제일 컸던 게 이런 엔진 오일 교체하고 이런 것도 너무 좀 부담됐었고, 그쵸. 기름값도 당연히 대형 SUV에 비해서 굉장히 그 연비가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기름값도 이 전기차에 비해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네, 그래서 GV60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고민하는 차종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무조건 GB60은 아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네, 어떤 거죠? 이오닉 5랑 아이오닉? 네, 네. 그리고 EV6랑 음, 그때가 한창 폭스바겐 ID4가 나왔을 때였는데 그 차량도 좀 관심 있게 보고 관심 있었긴 있고. 했습니다. 근데 전기차 중에서는 그러면 아이오닉 5와 EV6, 제네시스 60이었네, 그쵸? 네, GB60. 맞습니다. 네. GB60을 선택하신 건 어떤 것 때문에 선택하신 거세요? 이게 사실은 아이오닉 네. 5는 같은 동급 전기 차량들 중에서는 실내 공간이 넓은 건 맞는데, 같은 플랫폼을 쓰긴 했어도 실내 공간이 넓은 건 맞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디자인, 그리고 실내에 대한 고급스러움이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좀 제외가 됐었고, 그 다음에 EV6가 디자인적으로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마음에 들긴 했는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네, 안에 실내 고급감이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치. GB60이 사실 좀 네. 브랜드 네임 밸류도 그렇고 네. 좀 고급스러운 감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GB60을 구매를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쵸? 네, 맞습니다. 보니까 엔카를 좀 보고 있는데 스탠다드도 있고 스탠다드 4륜, 퍼포먼스 4륜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차주님께서는 그냥 스탠다드로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뭐 그냥 스탠다드로 하신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하신 거세요? 일단은 네. 일단 사실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저한테는 먼저 1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금액적인 부분도 분명 고려를 안 한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게 스탠다드가 후륜 모델이거든요. 네. 그래서 후륜 모델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었어가지고, 소렌토도 이전 소렌토가 전륜 구동이었다 보니까 후륜도 한번 타보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이걸로 일단은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차량 금액이죠. 혹시 얼마에 구매를 좀 하셨나요? 얼마인가요, 이 차는? 이게 제가 사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한 7천 초반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 같고, 네. 보조금 해서 다 이것저것 다 해서 6천 후반? 7천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걸로 기억합니다. 6천 후반과 7천. 보조금 할인은 좀 생각보다 적었죠. 많이 빠졌죠. 네, 그때 당시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한 4, 500 됐나요? 그 정도 됐죠. 맞습니다. 400 정도 됐었던 것 400 같습니다. 정도.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제는 좀 어떻게 하셨는지. 결제는 네. 올 현금으로 올. 네, 올 현금. 네. 멋지시네. 이거 목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번 잘 잡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 현금. 멋지십니다. 자, 보험료죠. 얼마 나오나요? 제가 보험료 아버지 밑으로 좀 들어가 있는데 보험료는 한 1년에 한 130 정도? 괜찮다.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차 다 넣으시고. 네, 130. 맞습니다. 자, 전기 충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집에 이제 회사명 혹시 얘기해도 되나요? 그 충전 회사명.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에버원이라는 회사로 지금 충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버원이 이제 저녁 때가 좀 더 저렴하거든요. 저녁에서 새벽도 넘어간 때가 좀 저렴한데, 그때 이제 사용했을 때가 한 0%에서 90에서 100% 충전했을 때 시간 총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13,000원? 13,000원? 네, 정도 비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집밥이 없는 거죠? 집밥이 있는 게 이제 에버원이
지하 주차장에 에버원이라는 회사가 에버원이 네, 있는데. 설치해 주셔서 이제 그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집밥이 있는 거구나. 네. 좋네요, 그러면 일회 충전 소요 시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에버원, 사실 네. 네, 이게 사실 그 조금씩 그 다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60 그 속도를 좀 정할 수가 있어서 제가 90% 정도 속도를 맞춰놓고 하면은 네. 0%에서 90까지 채우는데 한 6시간? 7시간? 네,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완속이네, 그쵸? 네, 완속입니다. 급속은 없습니다. 급속은 네. 아니고 완속이고. 네. 잡았나요? 잡았어요. 저기 있다. 앞에 있다. 그런가요? 네네네. 그냥 딱 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 괜찮을까요? 네네네. 혹시 영상에 괜찮아요. 원래 뭐 리얼하게 뛰는 건데요. 잡았습니다. 네. 네. 완속기가 있고. 네. 그러면 충전 비용이 아까 한 0에서 90% 하는데 13,000원 정도? 네, 맞습니다. 0에서 90%? 네. 하는데 대략 13,000원 정도. 그렇다면은 주행 가는 거리 90% 했을 때 한 몇백 킬로 뜨나요? 이게 좀 되게 이게 사실 전기차다 보니까 네. 날씨, 그러니까 계절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온도에 따라 좀 많이 다른데 지금 요즘의 기온으로 보면은 한 90% 정도 충전됐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550, 트립상에 550 정도 찍히거든요. 괜찮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런데 겨울철에는 네. 한 450 정도. 450? 네. 90% 기준이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차주님은 보통 이제 90%를 딱 리밋을 거는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그 정도 거리면 차주님 괜찮나요? 지금 어떻게 실사용 하는 데 있어서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도심에서 어떻게 뭐 다니실 때는 충분한데 네. 어디 뭐 지방이라든지 갈 때는 조금은 괜찮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차주님 어떠세요? 이거 사실은 저는 보통 시내 주행 위주로 주행을 하다 보니까 멀리 가도 경기도권 정도거든요. 네. 사실 진짜 전혀 불편한 거 내연기관하고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편하고 오히려 더 좋고 네. 네, 이게 사실 지금 이게 사실 지금은 이게 시내 주행 위주다 보니까 아까 트립상에 찍히는 것도 550 정도거든요. 네. 만약에 혹시 고속 주행이 좀 많으신 분이라면은 네. 550이 아니고 훨씬 더 낮게 나오신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속도가 높으면은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짧아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많이 짧아져. 차이가 많이 나요? 생각보다 많이 나는 걸로 저는 알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한 몇 정도나 차이 난다 보면 돼요. 만약에 고속 주행이 많다. 제가 한번 그 장거리 거제까지 한번 갔다 본 적이 있거든요. 거제, 네네. 네. 그때 장거리 한번 뛰니까 물론 겨울이긴 했었는데 한 400? 만땅 채웠을 때 400 조금 만땅? 넘게 가는 것 같습니다. 100%? 네. 그때는 또 100% 채우죠? 네, 맞습니다. 400. 그 정도를 타는 것 같다. 네. 자, 전비인데요. 차주님 이 차의 전비는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영향이 이제 네, 있겠죠. 날씨 영향이 좀 큰데 네. 이렇게 지금 비가 왔을 때는 확실히 이제 좀 저항이 좀 세다 보니까 바깥의 날씨에 따라서 네. 바람이 많이 불거나 좀 비가 많이 오면은 한 6 후반에서 7 초반 정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냥 평상시 최근 좀 좋았던 날씨로 좀 따지면은 네. 한 9.3? 9.3? 네, 킬로당 9.3 정도. 킬로당 9.3 정도? 네. 차량 용도는 뭐 그냥 출퇴근계 데일리로 돼도 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 달 유지비인데 차주님께서 거의 한 달에 몇천 킬로 타는 거죠? 지금 거의 제가 사실 좀 네. 외근에 좀 출장이 많았어가지고 달에 한 5천 킬로 타는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네, 5개월 잡으면, 그쵸?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전기 충전 비용으로만 보통 대략 한 얼마 정도 나가셨어요? 평균적으로? 제가 그거를 따로 계산을 해보진 않았는데 네. 뭐 좀 따지고 보면은 한 500km에 거의 15,000돈 든 거니까 500km 15,000? 네, 한 15만 원 정도 들지 15만 않았을까. 원에 5,000km를 탔다라고 네. 보면 되겠네요. 그쵸, 네. 굉장히 합리적이네, 그쵸? 그쵸, 네, 저는 합리적이라고 거의 그냥 뭐 기름 2번 정도, 그쵸? 네, 가득 넣을 돈이면 1,000km밖에, 1,000km가 뭐야? 물론 한 1,000km 정도 산다고 가정하면은. 그쵸, 맞습니다.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GV60 어떤가요? 이거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합니다. 이거는 네. 약간 개인 취향이다 보니 좀
좀 존중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아, 그럼요. 네, 저는 이게 사실 앞부분은 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약간 그 코어 부분이 약간 웅이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라는 네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도 사실 별로긴 한데 그래서 검은색을 사고 싶었던 이유도 좀 있었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지금 또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쁘네. 네, 보다 보니까 또 볼매네 약간 볼면에 네,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블랙으로 하는 사실 흰색이 약간 좀 디자인이 좀 잘 도드라하게 좀 보이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보이전입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계속 타다 보니 볼매네. 괜찮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부분, 옆 부분이라든지 측면, 뒷 부분은 괜찮다. 네, 뒷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쁜 것 같고 이쁜 것 같고. 앞부분만 조금 좀 마음에 안 드는 약간 것 같습니다. 둥글둥글해서 그런 거죠? 약간 웅이 아버지 그 네, 느낌처럼. 맞습니다. 아. 자, 실내 디자인은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물론 제일 고급스럽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뭐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요, 이제 사실 타다 보면서 점점 더 느끼는 건데 네. 제네시스면 꼭 시트 옵션, 가죽 옵션을 SDS2를 꼭 넣어서 최상위 나파 가죽을 넣으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딴 옵션 진짜 다 필요 없는데 네. 그것만은 좀 가지고 그게 차이 많이 나요? 느껴져요? 네, 저는 많이 느껴집니다. 지금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요? 가죽 옵션이? 좀 지금 그냥 아무런 옵션 없는 차량이다 보니까 네. 사실 바꿔서 이런 지금 직물 이런 맞아요. 네, 재질이 네. 이거 무슨 제네시스가 여기도 그냥 가죽 하나 좀 덧대주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죠. 뭔가 나머지 디자인 다 괜찮은데 소재에 따른 게 좀 아쉽다는 거구나. 네, 네네. 물론 좀 옵션 넣으면 괜찮지만. 네.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아무래도 하이브리드 소렌토를 타시다가 GB60 차를 완전히 기변을 하신 거죠. 네, 어떠셨어요? 당시에 키를 딱 하고 시동 거시고. 네. 사실 집에 차량이 테슬라가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이질감은 없었는데 네. 확실히 테슬라가 지향하는 점이랑 그 GV60이 지향하는 점이 완전 달라서 그래요?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딱 탔을 땐 근데 전기 차량 치고는 네. 되게 승차감도 좋고 음,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음. 좀 내연기관스럽게 전기차 디자인을 했다라는 게 좀 처음 느낌으로 확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연기관스럽게. 네. 자, GB60이 뽑기운이 좀 존재하나요? GV60 뽑기운은 사실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그 카페 같은 것도 봤을 때도 뭔가 이슈가 있긴 했었는데 네. 그렇게 큰 이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고 오일 증강처럼.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뽑기운은 딱히 이게 아무래도 전기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오일류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당연히 없는 문제다 보니까 네, 자, 튜닝한 거는 없죠. 네, 없습니다. 이 차 시트의 착자감인데요. 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이거는. 일단 확실히 소렌토보다는 아무래도 크게 작으니까 소렌토보다는 시트가 좀 작고 한데 네. 나름 몸도 잘 지탱해주고 의외로 좀 스포츠 성향이 좀 있는 차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트에서. 네. 근데 은연중에 약간 소렌토가 좀 더 편안하다는 좀 더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은연중은 아니고 확실하게 소렌토가 더 편합니다. 시트는? 네, 시트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네. 시트도 그렇고 승차감도 그렇고 소렌토가 조금 더 나한테는 편안하다. 훨씬 더 편하다. 훨씬 더 편안하다. 장거리 갈 때도 그렇고, 그쵸? 장거리도 훨씬 더 편하다. 네. 물론 이제 자, 그렇다면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GB60. SUV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 그렇다고 세단까지는 아니고 좀 높은 세단? CUV? CUV 정도? 정도로 된다. 네. 어떠세요? CUV 막상 이렇게 좀 하니까. 확실히 좀 작다? 제가 아무래도 좀 등치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네. 이 크기는 좀 작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키는 188 정도 되고 188 굉장히 크시네요, 그쵸? 네, 몸무게는 네. 한 90 후반 정도 90 되죠. 후반 정도? 네. 근데 막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네, 그렇진 않습니다. 좀 작다는 느낌은 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진 않는다. 네. 거의 웬만해서는 뭐 이 차는 다 좀
불편하지는 않겠어요, 그쵸? 네, 그쵸. 작다는 느낌 받을지 몰라도. 네, 맞습니다. 자, 때로는 한손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왼팔, 오른팔 팔걸이 위치나 각도인데 네. 왼팔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오른팔은 여기 보니까 쿠션을 좀 덧대신 것 같아요. 네, 네. 뭔가 조금 낮아서? 네, 아무래도 네. 높이가 네.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 왼쪽 팔걸이 높이랑 네. 오른쪽 팔걸이 높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음, 오른쪽 팔걸이 높이를 좀 더 높인 것도 높인 있습니다. 것도 있고. 네. 자, 핸들의 그립감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핸들 사이즈 일단은 확실히 아담하고 음, 이렇게 잡았을 때 그립감은 개인적으로 소렌토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네. 느낌 자체가. 네네. 자, 무게감은 좀 어떻다고 보면 될까요? 뭐 이게 돌렸을 때라든지. 무게감은 확실히 좀 비교 대상 차량이 제가 전 차량이 아무래도 소렌토다 보니까 그렇죠. 소렌토보다 훨씬 묵직합니다. 묵직하다. 네.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좀 스포츠성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음. 저도 그런 걸 좀 지향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좋고 소렌토는 약간 날캉날캉하다, 좀 가볍다 이런 가볍다. 느낌이 좀 들어서 네. 하지만 나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다. 네, 맞습니다. 자, 회전 반경이죠. 뉴턴할 때라든지 주차할 때 네.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막 엄청 잘 된다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회전 방향이 좀 작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다. 평범하다. 네.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이죠. 왼손을 창문 쪽에 딱 얹었을 때 네. 일단 버튼부가 정위치에 있다, 아니면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살짝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기준으로는 살짝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차준영님 포지션에는 네. 조금만 앞에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뒤에 있다는 거는 앞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뒷 창문을 연다는 거죠. 네, 그럴 때가 좀 많습니다. 그럴 때가 좀 있다. 네. 이거 창문은 전부 다 원터치죠, 그래도. 네, 맞습니다. 자, 핸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핸들, 좌측에 보니까 반절 주행, 우측이 볼륨과 버튼인 것 같고, 좌측에 또 드라이브 모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떤가요? 이거 사실 네. 이게 사실 이게 소렌토 현대랑 같은 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위치가 좀 반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사실 소렌토를 타다 이걸 타다 보니까 처음엔 좀 헷갈렸는데 아무래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 이렇게 바뀌어도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익숙해졌다. 네. 드라이브 모드도 저 밑에 있는 것도 괜찮나요? 네, 뭐 그렇게 크게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패들 시프트가 양쪽 뒤에 있는데, 네. 사실 이건 회등 제동 뭐 제한 거는 거 있죠? 1단, 2단, 3단, 4단. 네, 맞습니다. 이것도 뭐 괜찮나요, 뒤에? 위치나 뭐 이런 거 괜찮나요? 네, 그냥 뭐 항상 있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뭐 따로 이렇게 불편한 건 못 느끼겠습니다. 네. 와이퍼나 깜빡이는 좀 어떤가요? 와이퍼랑 깜빡이도 네, 뭐 위치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그립감도 그렇고 다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니터 계기판이죠. 계기판을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계기판 풀 디스플레이인데 여기는 좀 시인성이라든지 편의성 이런 건 좀 어떨까요? 확실히 이전 소렌토보다는 좀 더 크다 보니까 좀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네. 소렌토보다. 네. 커서. 뭐 큰 것도 있고 사실 디스플레이 품질이 더 좋은 건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확실히 좀 빛이 밝아도 네. 의외로 디지털 디스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보인다? 잘 라는 보이고 나 불편한 게 없다라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 뭐 주행 정보 이런 위치도 그렇고. 네. HUD 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때요? HUD는 사실 제가 전 차량인 소렌토에는 HUD 옵션이 없었어가지고 네. 저는 없다가 있으니까 너무 좋다라는 게 좀 아무래도 HUD는 혹시라도 옵션을 넣으실까 말까라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꼭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정도로 네. 굉장히 편하고 좋다. 사실 네. 순정 내비하고 약간 좀 연동도 해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장님, 근데 요거는 카플레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순정 내비 뭐 안 쓰는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일단은 네. 제가 둘 다 비교를 해봤는데 네. T맵이 더 정확하고 그렇지. 네, 도착 시간도 이런 것도 정확한데 사실 번외긴 한데 전기차를 좀 끄시는 분이라면은 네, 보여줬네요. 네네. 네. 전기차를 끄시는 분이라면은 순정 내비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장거리 여행을 할 때는 저는 순정 내비를 쓰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고속도로 같은 걸 타게 되면은 아무래도 전기차다 보니까 휴게소마다 충전소가 있는데 그쵸. 네, 충전소를 제가 이제 미리 좀 다음 휴게소 때 간다라고 해놓고 체크를 해놓으면은 그 배터리 컨디셔닝을 얘가 해줍니다. 순정 내비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럴 때는 순정 내비를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네. 때는. 네. 자, 그 다음에는 좀 내려와서 모니터는 사실 뭐 큼지막하고 특이사항이 없죠. 네, 뭐 딱히 큰 특이사항은 없고. 시인성도 괜찮고. 이거 네. 카플레이잖아요. 안드로이드 네, 오토인가요? 안드로이드 오토입니다. 네네. 무선이죠? 네. 다 무선. 무선은 아니고요. 제가 밑에다가 그 M스틱이라고 해서 설치를 아. 따로 해놓은 거라서. 원래 설치 안 하면은 유선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유선입니다. 그건 좀 제네시스 정도 되면 좀 해줄만 한데. 이상하게 쉐보레 차들은 낮은 급 차량들도 무선으로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이건 네. 또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밑으로 내려가서 저거는 방향제죠? 요거. 위에 거. 네, 맞습니다. 방향제고 밑으로 한번 좀 내려가 보자면 좋아요. 보니까 디스플레이도 되면서 네. 이제 버튼 직관식인데 어때요? 약간 뭐 온도 올리고 내리고 뭐 비상 깜빡이라든지 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다 괜찮은데 사실 네. 비상 깜빡이는 조금 저는 이쪽으로 왔으면 좋겠고, 이런 터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되게 직관적으로 네. 바람을 껐다 켜는 방향도 있어서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비상 깜빡이만 조금만 밑으로 좀 왔으면 좋겠다. 네. 좀 멀다는 거구나, 그쵸? 네, 맞습니다. 이것도 지하 터널 들어가면 자동으로 내기 모드 바꿔주고 네. 다 해주죠? 네, 해줍니다. 부럽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좀 내려가세요. 여기 볼륨이 여기 있는데 여기는 잘 안 쓰실 것 같은데? 근데 의외로 네. 생각보다 여기도 있긴 한데 네. 여기 있는 게 좀 편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렇게 조그 다이얼을 이용을 하다가 네. 노래 소리 갑자기 줄이고 싶을 때 요거는 이렇게 단계별로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이제 한꺼번에 많이 내리기 스크롤 되게 되면은 한꺼번에 내려와서 네, 급할 때는 이걸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급할 때는? 네. 그러네요. 저거 다이얼은 쓸 일이 좀 있나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 탑승해서 네. 아까 같이 M스틱 이용해서 이제 카플레이어 들어가곤 할 때는 네, 요걸 좀 쓰긴 합니다. 그때 이제 음악 조절은 또 같이 하시는 거구나. 네네. 자, 밑으로 내려가서 기어부 쪽인데요. 여기는 보니까 버튼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돌리는 식. 네, 맞습니다. 바퀴. 이건 좀 어떤가요? 이전에도 소렌토 차량도 이렇게 돌리는 다이얼 방식이다 보니까 네네, 맞아요. 네, 익숙은 한데 네.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다는 건 좀 편하다는 거죠? 네, 막 불편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 저는 음. 버튼식보다는 확실히 이렇게 돌리는 식이 나은 것 같고. 돌리는 식이. 네. 그리고 이거 시동 끄면은 또 휙 돌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크리스탈 기어로 돌아. 크리스탈 기어 어때요? 그거 괜찮아요? 그게 사실 처음에는 신기한데 네, 이제 별 감흥이 없구나. 네, 이제 이게 사실 네. 왜냐면 내리거나 탈 때만 잠깐 보이는 거다 보니까 네, 그렇게 막 크게 감흥이 없어지더라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엉따와 통풍, 뭐 오토 홀드, 핸따가 밑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핸따가 핸들이 없구나. 이건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한데 좀 어떤가요? 뭐 통풍이랑 이런 거는 잘 되고 네.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잘 되고 네. 아마 핸따도 있긴 한데 네. 핸따는 아무래도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저도 여기 핸들에 달렸으면 좋겠는데 여기로 가 있어서 약간 그거는 아쉬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네. 자, 수납 공간을 좀 여쭤볼게요. 이런 컵홀더라든지 앞쪽, 양옆에 수납 공간, 가운데 다시방 쪽이라든지 네.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네. 좀 뭐라 해야 될까, 컵홀더 자체가 크기가 네. 확실히 좀 작다라는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다. 네. 좀 뭐가 컵이 사이즈 잘 안 들어가서 작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 좀 큰 텀블러 같은 스타벅스 텀블러 같이 좀 큰 텀블러가 있으면은 네.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 부분, 그거 외에는 다 괜찮다라 보면 되겠네, 그쵸?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이죠.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아까 소렌토가 좋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이 차의 승차감 서스펜션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조금 그래도 좀 하드한 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하드한 것 편인 같은데. 거다. 네, 아마 많이 비교들을 하시는 아이오닉 5도 다 타보긴 했거든요. 네, 어땠어요? 아이오닉 5는 확실히 GV60보다는 좀 더 말캉말캉한 좀 소프트한 느낌이었고, EV6랑 GV60이랑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EV6 조금 더 딱딱한 것 같은데 확실히 이런 패밀리 카들하고는 다르게
전체적으로 세팅이 좀 스포츠성에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좀 딱딱한 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수님은 이 딱딱함을 좀 어떻게 좀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조금 더 아이오닉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소렌토? 소렌토까지는 사실 바라지는 않고 어. 근데 요 정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네. 소렌토에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정도 승차가 좀 단단하지만 네. 나쁘지는 않다. 네네네. 만약에 택할 수가 있다면 어떤 거 택하실 것 같으세요? 승차감 부분에서? 만약에 승차감도 따로 제가 옵션으로 만들 네. 수 있다라면 네, 좀 더 소프트하게 할 것 같으세요? 뭐 소렌토처럼? 네. 그런 느낌 가지고 있다. 자, 뒷자리 승차감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뒷자리 승차감 사람 태워보신 적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어떻다라고 하나요? 많이 통통 튄다고 합니다. 많이 통통 튄다. 네. 말 다 했네요, 그러면. 네, 그쵸. 사실 그런 말. 야, 뒤에 들으면 통통 튄다. 네.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 그쵸? 그렇죠. 뭔가 네. 좀 스무스하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네. 좀 단단함을 조금 지향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좀 아닐까. 네. 어떻게 해요? 그냥 뭐 별 수 없죠. 그렇죠. 별 수 없죠. 별 수 네. 별 수 없고 그냥 천천히 차주님께서 그냥 발콘하면서 네. 천천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주행 질감 가속력인데 GB60 스탠다드는 네.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네, 시내 주행 있을 때는 네, 시내 주행할 때는 이 가속감이나 아니면은 앞차를 제치려고 할 때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하다고 느끼실 분은 거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확실히 그 고속 주행할 때 네, 고속 주행을 하면 할수록 얘는 확실히 좀 뭐라 해야 될까 안전하다라는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막 흔들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한 전기차다 보니까 100km가 넘어가서 이제 가속을 할 때는 네. 조금 더디다라는 느낌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최고 속도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꿈속에서요? 네네. 꿈속에서는 한 다음 블럭이에요. 네. 네, 150까지 밟아봤던 것 같습니다. 150까지? 네네네. 150까지 밟았을 때 차량 안정감은 어떠셨어요? 전혀 불안하다거나 뭐 날아갈 것 같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게 또 반대로 또 좀 이 단단함에 좀 혜택을 또 보내,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네. 반대로 만약 소프트했으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제동력인데요. 브레이크 밟을 일이 거의 없죠? 이때까지 몇 번 밟아보셨어요, 브레이크는? 근데 최근에 네. 이 회생제동 업데이트를 좀 해주면서 제가 원페달 드라이빙을 거의 주로 하는데 네. 이게 옛날에는 발을 뗐을 때 확실히 그 회생제동이 많이 걸린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요번에는 하도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업데이트한 이후로는 조금 회생제동이 좀 되게 약하게 걸린다? 좀 길게 걸린다? 길게 걸린다? 네. 사건 사고? 뭐 사건 사고가 좀 있었어요? 이게 요즘 택시 차량들이 네. 전기 차량들이 좀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많아졌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회생제동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뭐 결론 난 건 없지만 제 생각에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택시 운전기사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네. 이 엑셀을 뗐을 때 이 브레이크 걸리는 이 회생제동 걸리는 이 부분이 네. 저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는데 브레이크랑 악셀은 자꾸 헷갈리다 보니까 악셀을 밟으면서 이제 아무리 전기차가 힘이 좋다 보니까 그렇죠. 막 달려가면서 이제 막 어디 건물에 부딪히거나 어. 전복돼서 이런 사고들이 최근에 전기 네, 차량들이 네.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혹시 회전제동이 좀 약해진 게 좀 아닌가? 네, 아닌가라고 생각은 드는데 네. 정확하지 않지만. 네. 자, 그래서 그런 게 좀 있고 실제로 브레이크는 좀 밟아 보신 적은 있죠? 그렇죠. 어때요? 좀 밀리나요? 아니면 거의 밟을 일이 없죠? 근데 거의 없습니다. 막 그냥 그렇게 세게 원페달- 밟은 적. 네. 그게 좀 약해졌어도 그래도 지금도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하죠? 네, 지금도 아까 자전거 튀어나왔을 때 빼고는 계속 원페달이었어요. 네. 그게 원페달. 네. 이거 밀려났어도 막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막 원페달이 안 될 정도는 건 아니네, 그쵸? 네, 그건 아닙니다. 네. 브레이크 밟았을 때는 좀 어때요? 잘 피나요? 아니면 좀 밀리나요? 제 생각에는 훨씬 소렌토보다는 훨씬 잘 잡히는 것 같습니다. 소렌토보다는. 네. 그럼 뭐 회생제동 플러스 브레이크는 뭐 그냥 뭐 그렇죠. 최고네요, 그렇죠? 네.
코너링이죠. 돌았을 때 코너링은 좀 어떤가요? 코너링도 네. 확실히 이게 사실 후륜구동 택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음. 한번 코너를 꿈에서 네. 한번 이렇게 세게 잡아 돌아보니 음. 확실히 잘 돌고 재밌더라고요. 네. 한 속도 한 몇 정도에서 딱 돌으셨길래 어떤 코스였길래 딱 그런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어떤 코스인지는 이제 꿈이었다 보니까 네네. 약간 강원도 쪽이었던 것 강원도 같은데 쪽에 네. 네, 한번 이렇게 코너 빠질 때 한번 악셀을 한번 딱 밟아보니 밟아보고 예, 안쪽으로 이렇게 소리도 좀 나면서 잘 재밌게 해주더라고요. 네. 소렌토에서는 잘 못 느끼는 부분이죠. 그렇죠. 왜냐면 소렌토는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높다 보니까 그쵸. 되게 이렇게 많이 흔들려서 음. 사실 속도 많이 죽이고 코너를 돌아야 되는데 이 친구는 크게 속도를 죽이지 않고 돌아도 되게 불안감 없이 잘 돌아나가더라고요.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없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속도에 대해서 차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속도 한 100까지는 잘 나가는 것 같다. 네. 100부터는 좀 더디는 느낌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자, 모드별 변화죠. 이 차 모드 네. 뭐뭐 있나요? 에코, 노말, 스포츠가 에코, 있습니다. 노말, 스포츠. 네. 차주님은 주로 어떤 모드를 많이 쓰세요? 전기차 분들 아마 보통 다 비슷할 텐데 네. 에코 모드로 달리고 에코 있습니다. 모드로 많이 쓰시죠? 네. 노말은 스포츠 잘 안 쓰죠? 거의 안 씁니다. 그 스포츠는 가끔 쓸 때는 조금 이제 앞 차량들 답답해서 제치거나 할 때만 잠깐 쓰는 정도? 아니면 거의 안 씁니다. 거의 안 쓴다. 네. 자, 엔진은 배기음이에요. 아예 없잖아요. 완전 전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조용하잖아요. 네. 차주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엔진이 배기음 조용한 거에 있어서는? 근데 저는 사실 네. 막 이렇게 방방방 거리는 차를 왜냐면 스포츠카를 좋아해서 네. 좋아하긴 하는데 네. 평상시에는 당연히 이렇게 좀 조용한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평상시에는. 네. 근데 뭐 골목길 같은데, 그러니까 아세가 차주님은 그냥 뭐 전기차가 그냥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 보면 되겠네요. 아무리 내연기관 샀었어도 네. 그게 물론 조용했었어도 좀 이질감이라든지 그런 네. 게 전혀 없다라고 보면 될까요? 골목길 같은 데라든지. 그쵸?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좀 안 비킨다? 안 비킨다 정도? 네, 소리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그런 거나 사실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랑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해도 그쵸. 제가 볼 땐 단점보다는 장점이 워낙 월등히 많다 보니까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는 단점보다, 그쵸. 차주님은 그거를 뭐 단점을 생각하시는 거 않잖아요. 네, 조용한 거 전혀 있어요. 네, 조용한 건 장점이라고 장점 생각합니다. 생각하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약간 소리, 약간 잡소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올라오지 않나요? 더 잘 들리지 않나요? 이게 사실 네. 잡소리가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면 엔진 소리가 없다 보니 그쵸. 잡소리가 좀 생기겠거니 했는데 이게 꼭 제네시스만 그렇다는 건 아닌데 이게 전부 다 이중 접합 유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좀 외부 소음을 좀 잘 차단시켜 준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계속 탔지만 30분 동안 30분 넘게 탔지만 잡소리는 거의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거의 네. 느끼고 있습니다. 스피커죠. 음악 들었을 때 보니까 스피커 옵션이 없습니다. 없나요? 뭔가 이름은 써 있는 것 같은데 기본 스피커가 뭐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건 좀 어떤가요? 사실 저도 네. 뱅앤올룹슨 스피커가 네. 원래 옵션으로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좋은데 저도 그거를 원래는 놓고 싶었던 옵션이기도 했는데 그게 없는 채로 취소차로 제가 받다 보니까 사실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듣고 이 차를 타다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티 나는구나. 티가 많이 납니다, 진짜. 뱅앤올룹슨 옵션을 놓고 기다리실 수 있으셔서 사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네. 꼭 그것도 스피커 옵션도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스피커 옵션도. 네. 자, 실내 사이즈죠. 뒷자리, 레그룸, 등받이 각도, 헤드룸인데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게 앞부분은 괜찮은데 네. 뒷부분이 레그룸도 사실 같은 플랫폼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오닉 5가 훨씬 뒷자리가 더 넓거든요. GV60이 뒤에 이제 헤드라인, 그러니까 C필러 쪽에 이렇게 확 떨어지다 보니까 네. 쿠페형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헤드룸 공간이 많이 확보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제 키 정도 되면은 네. 앉았을 때 네. 머리가 답니다. 아까 차주님 키가 188을 8 정도 됩니다. 이랬을 네. 때, 키가 몇 정도까지는 괜찮나요? 제가 태워보니까 그래도 180 이하 정도 tas을 때 머리 공간에 있어서 답답함이 180 이하. 네. 그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 정도.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균 키가 가지가 180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래도 키 크신 분들이 좀 계시긴 하지만 네. 평균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차주님 말씀대로 180 넘으면 조금은 닿는다. 네. 그거 외에 등받이 각도나 다른 건 괜찮나요? 네. 등받이 각도 뒷자리도 이렇게 리클라인도 돼서 그래서 네, 불편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2열 폴딩 당연히 되죠. 네, 맞습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렁크 사이즈 네. 이거 SUV다 생각하시고 사셔서 트렁크 사이즈가 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이다. 네, 엄청 작습니다. 엄청 작다. 네. 차주님께서는 현재 여친님만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실제로 이렇게 뭐 차를 또 운영하시면서 불편하실 게 좀 느끼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전체적인 부분에서요? 네, 그냥 그 트렁크 부분에서. 트렁크 부분에서? 네. 네, 있습니다. 이게 네. 만약에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음. 짐을 싣고 이제 여행을 가는데 그렇죠. 확실히 너무 작다 보니까 좀 거기에 대한 아쉬움? 그러니까 뭔가를 더 사오고 싶은데 여행을 갔다가 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박스를 몇 개 사오고 싶은데 못 싣는다? 못 싣는다. 네. 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이게 두 네. 분이서 여행 갔을 때도 짐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었다면 네. 물론 폴딩하면은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하지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패밀리카로 사용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녀가 있거나 했을 경우에는 네. 굉장히 부족할 수도 있다. 네. 그렇죠. 트렁크 맞습니다. 사이즈로 그렇게 또 네. 생각을 또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차박인데 일단 전기차이기 때문에 차박이 일단 가능하잖아요. 네네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머릿속으로만 꾼 것 같고 어. 차박을 하려면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여행 가는 것보다는 더 많이 짐이 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제 키로는 이 안에서 차박하는 게 좀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죠? 아닙니다. 그래도 있으세요? 네, 어. 이전에 소렌토 차량을 했을 때는 네. 차박을 했던 용품들이 있어서 언젠가는 한번 네, 해볼 한번 일이 비상시에 뭐 비상시가 됐든 네. 뭐가 됐든 네네. 한 번은 그래도 생각은 있다. 네네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 이제 타보면서 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네. 근데 전기 요금, 그러니까 기름에 비해서 그렇죠. 전기 요금이 매우 저렴하다? 거의 내연기관 됐을 때 10분의 1 수준 아닌가요? 거의 네, 맞습니다. 진짜 10분의 1 10분의 1 수준 수준. 10분의 1 맞죠? 가솔린 대비했을 때 10분의 1 그렇죠. 수준입니다, 진짜로. 하이브리드로 하면 물론 조금 더 소렌토가 물론 너무 좋긴 하지만 네, 그냥 일반 가솔린 했을 때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 그리고 일단 장점이 네. 이게 사실 GV60이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품질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품질이 좋다. 네. 생각보다. 네, 물론 아까 소재가 약간 좀 아쉽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쵸, 네. 어떤 품질 말씀하신 걸까요? 그냥 이전에 소렌토도 네. 잡소리도 많았고 아. 이런 서로 이렇게 이가 안 맞는다.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네. 플라스틱끼리 결합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결함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지만 이런 깔끔함의 차이 이런 게 조금 확실히 제네시스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그런 품질 면에서 좀 좋다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장점. 그리고 또 장점이라 하면 세금도 세금? 네, 많이 감면이 되고. 자동차세. 네. 거의 혹시 8만 원 아닌가요? 얼마지? 되게 싸죠? 네, 엄청 쌉니다. 8만 원? 네, 10만 원 안 됐던 것 10만 같습니다. 안 되죠. 네. 그리고 또 장점. 그리고 또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름에 네. 에어컨을 펑펑 틀어도 부담이 그치.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 여자친구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여자친구 거의 한정적이긴 한데 네. 이제 사실 한강 같은 데서 이제 공원을 하다가 한여름에는 이제 좀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차크닉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쵸. 근데 차크닉 같은 거 할 때는 여름에 되게 덥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내연기관 차량은 사실 공회전 시키면 눈치가 많이 보이는데 맞아요. 이제 전기차는 공회전이라는 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에어컨이든지 히터든지 계속 펑펑 그치. 틀면서 사용할 수 있다. 그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죠. 네. 그 정도? 또 있네, 장점? 그게 가장 큰 장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또 뭐 그럼 가장 큰 아. 거 말고 그냥 소소한 장점. 그냥 소소한 장점 다 얘기. 아, 네. 네네. 다 하셨죠? 아니 그러면은 세차할 때도 네. 이전에는 사실 브레이크를 많이 쓰면 분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휠에 검은색 분진, 아우디 R8 아마 타셔서 네, 맞아요. 아시겠지만 네. 분진 많이 저거 맞아요. 되면은 맨날 솔질 해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얘는 분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분지. 네, 그렇죠. 그런 번거로움도 네. 덜 하다라는 장점이 있고, 네. 이제 사실 그 정도가 진짜 저한테 가장 크게 느껴지는 장점이라고, 딱 마치 머릿속에 드는 게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이요? 네. 일단 차가 너무 작습니다. 차 너무 작다. 네, 차가 너무 작고 트렁크도 너무 작고, 그리고 GV60 한정이긴 하지만 디자인이 네. 그렇게 100% 마음에 드는 디자인은 아니다. 네. 앞부분. 네. 그 정도 말고는 단점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밖에 없는 것 같다. 제조사에 아쉬운 점이 있나요? 이거 좀 신경 더 써주시라고. 이게 이제 그 GV60이 OTA 서비스가 들어가면서 네. 사실 수리가 있으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보통 수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문할 일이 거의 없긴 한데, 네. 그렇다 보니 이제 서비스가 좀 불편하다 이런 건 느껴본 적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대우를 그러니까 제네시스 전용으로 해주는 서비스 센터로 가면은 한번 가본 적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가봤을 때 되게 잘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서비스 센터도. 네네. 그리고 OTA도 잘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도 테슬라 못 따라가죠? 테슬라랑은 좀 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격이 다르죠. 네. OTA가 어떻게 달라요? 테슬라의 OTA가 GV60의 OTA. 이게 일단은 테슬라의 OTA는 네. 진짜 이런 모든 걸 바꿔준다? 그쵸. 나는 인터페이스. 그쵸. 느낌이 너무 큰데, GV60은요? GV60도 저도 기대는 안 했는데, 기대 안 한 것보다는 확실히 좀 많은 부분에서 건드려준다라는 느낌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소비자의 소리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런 거는 이렇게 뭔가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 그래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약간 테슬라 봤을 때 이렇게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주는데, 네. 약간 GV60은 OTA 되긴 하는데 좀 엉뚱한 거를 좀 많이 해준다고 보면 될까요? 엉뚱한 거라기보다는 네. 좀 예상치 못한 거 업데이트 해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것들. 네, 업데이트에 대한 오류도 좀 있는 오류? 것 같고. 네. 기억 남는 거 좀 있나요? 이게 왜 굳이. 저는 최근에 그 회생제동, 회생제도 네, 굳이 그렇게 건들 필요가 있나? 있었나? 네, 이런 그냥 게 지금은 있었습니다. 딱딱 잡혀도 되는데 굳이 좀 더 밀리게 할 필요가 있었나? 네. 그 정도가 좀 있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좀 했어요. 그쵸? 네네. 지금 와서 보니까 후회되는 점이 따로 있나요? 뭐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옵션. 물론 아까 좀 아쉬운 내가 원했던 거는 아니라고 좀 말씀하셨지만 색상이라든지. 네네. 근데 그게 후회가 될 정도인 건지, 아니면은 차량 선택 자체를 아예 후회를 하시는 적이 좀 있으셨는지. 그냥 GV60 자체적으로 선택한 건 후회는 없는데, 네. 그 오디오 옵션이랑 시트 옵션 없는 건 그 두 가지가 너무 큰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네. 자, 보증기간 내에 수리하신 거 딱히 없죠? 네, 아직은 없습니다. 자, 메인터너스 정비성도 사실 뭐 제네시스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네. 좋다, 뭔가 좀 대우를 받는 느낌이 좀 확실히 들었다. 네. 라죠. 그 사업소로 가신 거죠? 제네시스 전용 서비스 센터로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모품 유지 비용인데 갈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오일류들은 그렇죠? 워셔액밖에 워셔액밖에 보충해 주는 실제로 것밖에 없습니다. 내연기관 했을 때는 진짜로. 그렇죠? 네.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유지할 수 있냐는 질문인데, 사실상 좀 무리하게 사도, 그쵸? 네, 무리하게 사도 월 유지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쵸? 아니 현금을 많이 갖고 있고 이미 뭔가 어쨌든 힘들지 않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땡겨서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신다면은 전기차 사시는 거는 충분하죠. 네, 상관없다. 자, 이 차 고질병이나 결함 장고장인데 없죠? 없습니다. 네, 없죠. 진짜 없습니다. 차량 이슈도 딱히 없고, 이 차 사고 난 주위 반응인데 어떠셨어요? GV60 일단 여친님의 반응?
네. 생각보다 여자친구는 네. 소렌토가 더 그 승차감이 좋아서 아. 자기는 소렌토가 더 좋은 것 같다라는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었고 일단 그럴 수 있지. 네 주변에 친구들 네. 친구들은 와 제네시스라는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제네시스. 네.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뭐 좀 있었을까요? 네. 재미난 에피소드. 네. 와 제네시스 말고. 그 제가 네. 마트를 한번 들렸었는데 네 마트. 네 마트에서 이제 주차를 하고 네. 내렸는데 되게 백발의 할아버지께서 네. 오셔가지고 혹시 이 차가 뭐냐 음.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네시스 차량이다, 네. GV60이라는 전기 차량이다 라고 하셔서 구경해도 되겠냐 라고 하셔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구경도. 네 한번 타보고 싶다 라고 하셔서 아 진짜로요? 제가 직접 주행은 안 될 것 같고 네. 보험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치. 그런 건 안 되고 옆자리 타보셔도 된다라고 했는데 네. 감사하다 하시더니 운전수 같은데. 갑자기 뒤에 차량에서 이제 나와도 된다라고 하시길래 네. 봤는데 그 할머니 분이 이게 와이프분이시겠죠. 네, 그쵸, 네, 그쵸. 와이프분하고 그 그러니까 자녀분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네 나오셔서 같이 뒷자리에 타시더라고요. 약간 상황이 웃기긴 했는데 진짜 웃기다. 와, 네, 네, 그냥 쉽지 않다. 네, 좀 이렇게 한 바퀴 돌아드리고 또 했어요? 네, 돌아드리고. 설명해드리고 하긴 했었습니다. 네, 지금처럼 이렇게 막 주행들 살짝 그쵸?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텐데 GV60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일단은 네. 그냥 그 전기차에 대한 그런 브랜드가 좀 전기차지만 고급감을 느끼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제네시스 전기차를 뽑으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만약에 패밀리카로 네. 전기차를 사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은 아이오닉 5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도 얘랑 비슷한 주행 성능에 좀 더 스포츠한 거 그리고 좀 더 젊은 느낌의 디자인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EV6 사셔라. 딱 그렇게 세 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GV70 전기차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 GV70 전기차는 그 eGMP 플랫폼이 아니고 내연기관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다 보니까 네. 주행 가는 거리가 이 차보다 적더라고요. 그리고 예상외로 네. 뒷자리가 GV70이랑 GV60이랑 거의 비슷하거나 얘가 조금 더 큽니다. 네. 자, 이 차를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거나 궁금해하는 게 경쟁 차종이겠죠? 네. 보통 사람들이 이 차 살 때 GV60의 경쟁 차종이 네. 아이오닉 5 EV6는 아니죠? 근데 맞나요?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데 아. 근데 지금 또 GV60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또 약간 지금 가격대로 생각을 하면은 BMW나 벤츠나 이런 쪽으로 알아보시는 알아보진 분들도 않을까. 근데 제일 많이 고민하는 거는 그렇게 한 세 차종이겠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거기다 또 뭐 모델 Y도 분명 있겠지만. 네, 맞습니다. 차주님은 뭐 각각의 다 매력을 다 설명을 해주셔서 네. 누군가 차주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네. 야 모델 Y, GV60, 네. 아이오닉 5, EV6 너 같으면 뭐 살래? 라고 네. 아니면 좀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한다면 차주님은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딱 찍어준다면 저는 만약에 여유가 있다, 네. 돈에 여유가 있다 네. 라고 하면 GV60을 추천해 드릴 것 같고 GV60이구나 그래도. 네. 그 OTA?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그런 신문물을 좀 느끼고 싶다? 네. 그런 모델 Y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나머지는 아까 방금 전에 다 말씀해 주셨죠. 네네네. 승차감이 위험해 이거. 패밀리카는 요거. 네. 자, 가까운 지인분이 친구분한테 나도 GV60 사고 싶다 친구야. 야, 뭐 등급을 보니까 뭐 스탠다드 뭐 4륜 퍼포먼스 4륜이 있는데 야, 뭘로 해야 돼? 내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뭐 여쭤본다면. 물어본다면 네. 저는 타보면서 느끼지만 겨울을 같이 난 차기 때문에 후륜구동이 겨울에 있어서 쥐약이다라고는 하지만 네. 그냥 살살 몰고 눈 많이 올 때는 몰고 나가지 않는다라면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스탠다드 스탠다드? 뽑아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4륜구동이어야 된다 네. 라고 하면은 굳이 퍼포먼스까지는 가지 말고, 왜냐면 퍼포먼스가 확실히 주행 가는 거리가 많이 낮아진다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4륜구동까지만 선택을 해라. 4륜까지만. 네. 그렇게 말씀을 할 것 같다, 조언을. 자, 이런 경우에는 GB60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 있죠? 방금 아니고, 아까 전에. 이럴 네. 때는 EV6, 그쵸? 네. 그런 거겠죠. 네네. 자, 차주님,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그 고급감의 전기차는 네. 제네시스다. 딱 이 정도. 고급감. 테슬라보다도 확실히 고급감이 확실히 있죠. 테슬라는 뭐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죠. 네.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진짜 뭐 디자인,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이라든지 네. 뭐 주행 질감 다 포함해서 5점 5점 만점 중에 저는 진짜 한 4점 정도? 6? 4.6? 4.6? 네, 그 정도 4.6?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0.4점은 웅이 아버지 같은 디자인과 디자인과 실내는 진짜 너무 옵션 선택 안 하면 볼품 없다. 네, 가죽이. 만약에 가죽과 스피커 옵션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4.8점까지 할 수 있을 것 8점.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이거든요. 네네. 돈이 다시 생겼어, 현금이. 네. 차는 없어졌고. 다시 사야 돼, 차를 빨리. 네. 뭐 사실 것 같으세요? 빨리 사야 된다. 네. 진짜 진짜 매력적이면 이 차를 또 사겠죠. 네. 저는 지금 와서 다시 그 금액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네.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네. GV60 4륜구동도 한번 몰아보지 4륜? 않았을까? 네, 4륜 옵션 한번 넣어보지 않았을까? 만약 다시 산다면 거주가 중요한 GB60을 또 산다는 거네, 그렇죠? 네네네, 그쵸. 지금 현재 부분에서도. 네네네네. 거기다 4륜으로. 네. 4륜은 왜요? 여기서 네. 구기자하시면 됩니다. 네. 4륜은 네. 한번 좀 느껴보고 싶어서. 네, 그 4륜구동에 대한 느낌을 한번 네, 느껴보고 싶어서 한번 선택을 해볼 것 아마 같습니다. 다음번에 살 때는 4륜 구동을 좀 선택하지 않을까, 스탠다드로. 그렇죠? 네.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빠진 것 같다, 혹시 좀 있을까요? 네. 크게 제가 말씀.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네. 그 약간 제네시스니까 옵션 안 하고 선택 안 하고 하면은 해도 충분히 고급감을 느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다. 네, 옵션 어느 정도 그래도 넣으셔야 된다. 네, 요것만 조금 한 번 더 강조하고 나머지 부분 정말 만족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절 지원도 괜찮죠? 훌륭하죠? 저는 테슬라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네. 정말 이거도 충분히 운전하는데 보조 도움이 많이 된다. 보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이고요. 네. 뭐 끝? 뭐 제가 다 질문 다 네. 끝났는데 뭐 더 이상 하실 말씀 또 있을까, 차량 관련해서? 없는 것 같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재밌었어요. 아닙니다. 네. 네,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